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미우치과 김승수 원장 함께합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뭐 비용 부담이 조금 낮아지면서 아무래도 임플란트에 대해서 전보다는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실제로 문의가 좀 늘었나요? 네, 아무래도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환자의 정보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임플란트의 시술 건수도 늘어나고 네. 문의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뭐 씹을 수도 있고 뭐 뜯을 수도 있고 또 맛있는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생활에 큰 즐거움을 차지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임플란트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으실 것 같은데 고민되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고민하시나요? 아무래도 수술이다 보니까 통증에 대한 걱정이 크고요. 네. 임플란트 수술이 비용이 아무래도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비용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통증과 비용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하지만 그 임플란트라는 게 사실 뭐 자연치아와 뭐 거의 유사한 힘과 또 이렇게 씹을 수 있는 그런 힘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좀 추세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전신 질환 있으신 분들은 임플란트 하고 싶다가도 조금 주춤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고령화 시대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신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이 많으시고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위에서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네. 또한 심혈관계 혹은 뇌혈관계 질환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더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없이 발치나 임플란트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고혈압이라든지 협심증 그리고 당뇨병 같은 이런 질환들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전신 질환이 있는 분들이 임플란트를 받아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을 때 어떤 좀 위험들이 좀 있을 수 있는지 저희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부터 저희가 자료와 함께 살펴볼까요? 네. 아무래도 아스피린이나 네. 혈전 용해제 같이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은 스스로 피가 멈추지 않아서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가급적 잇몸을 적게 열고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수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장점은 수술 전에 어느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할지 정확하게 미리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방법처럼 잇몸을 많이 열 필요도 없고 또한 그로 인해서 통증이나 출혈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뭐 아스피린과 같은 그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복용하시는 환자분의 경우에는 조금 출혈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 출혈을 최소화해서 전신질환 환자에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뭐 이렇게 좀 쉽게 뭐 길을 찾아준다 이런 느낌인 것 같기는 한데 원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배를 타서 항해를 하게 될 때는 네, 지도와 GPS가 필요하듯이 그렇죠. 저희가 잇몸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심을 뼈에 대한 지도를 갖고 미리 수술해다 본다는 개념입니다. 즉 네, 환자의 잇몸은 3차원 고해상도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진행되고 네. CT는 고해상도 CT를 이용해서 뼈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고 그러면 컴퓨터에서 미리 재현되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어디에 어떤 식으로 어떤 위치로 식립될지 정확하게 결정된다는 개념이죠. 네, 뭐 3D라든지 CT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르신들이 들었을 때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림 자료 화면이 있으면 저희가 함께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런 식으로 3D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네, 저런 식으로 CT를 먼저 찍어 놓고 네. 그렇게 되다 보면 환자분의 모든 정보들이 저희가 컴퓨터 안에서 아,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바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으로 잇몸을 절개해서 보이지 않는 뼈의 내부에 치과 의사의 경험과 감을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됐다면은 조금 왼쪽 사진처럼 마음에 들지 않게 식립이 되거나 아니면은 심각한 경우에는 신경 손상까지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3D로 가상 시뮬레이션 화면을 이어서 또 일반 임플란트를 했을 때 그리고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했을 때 어떤 좀 차이점을 보이는지 저희가 결과 사진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뭐 일반 임플란트는 조금 그 의사의 감에 조금 의존을 했다면 아무래도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철저히 그 계획된 그 하에서 좀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좀 어떤 특징들 갖고 있나요? 어,
과거에는 수술 후 여러 번 내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를 뽑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또 기다리고 그런 다음에야 보철물, 즉 치아 부위를 연결할 수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수술 전 환자 상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수술 당일날 최종 보철물까지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당일에 1, 2, 3번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모두 당일에 다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존에는 내원을 여러 번 해야 돼서 네.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한 두세 번 정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임플란트 수술부터 최종 보철물 연결까지 내원 횟수가 매우 줄어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기존에는 조금 여러 번 치과를 가는 번거로움을 가지셨겠지만 이제는 뭐 최종적으로 두세 번 정도 만에 이 최종 보철물까지 장착을 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치아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그리고 고민 있으신 분들 평소에 임플란트 나도 좀 해볼까라고 계획을 하셨다면 이 시간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이고요. 02-66-0114번으로 여러분 전화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만나보겠습니다. 전화를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좀 고민이신가요? 제가 아래 안쪽에 어금니 두 개가 네. 흔들려가지고 근처 치과를 가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 가봤더니 빼고서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음, 제가 치과 진료를 할 때마다 이제 구역질이 굉장히 많이 나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치과 진료가 굉장히 걱정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책이 있을까요? 네, 근데 지금 시청자님 목소리가 굉장히 좀 젊으신 것 같은데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34살입니다. 30대 지금 네. 환자분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요즘에 좀 젊은 분들도 임플란트에 네.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금니 두 개를 임플란트를 좀 네. 권유를 받으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환자분 경우에는 34세면은 그렇게 적은 나이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은 나이가 아니신가요? 적은 나이죠. 네. 적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금니가 두 개나 유실됐다는 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장 크게 걱정하시는 부분은 치과 치료할 때 아무래도 구역질 반사가 일어나시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이런 경우에 사실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아주 저속으로 물을 뿌리지 않으면서 미리 계획된 곳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때문에 그 구역질 반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구역질 때문에 걱정이라면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네, 지금 뭐 전화 주신 환자분 같은 경우는 30대이기 때문에 좀 젊은 나이에도 이 어금니 좀 임플란트를 좀 권유를 받으셨습니다. 구역질 때문에 고민이 된다고 하셨는데 뭐 이런 구역질뿐만 아니라 사실 그 치과 여러 번 가야 되는 번거로움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저희가 이 시간에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치료 방법도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 02-66-0114번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치아 건강과 관련된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질환 환자도 임플란트를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지금 특징들 조금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 질환에 따라서 시술이 어떤 사례들 갖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저희가 좀 만나볼까요? 네. 그래서 이 환자분 앞으로 이제 보시게 될 환자분은 아래 치아는 미리 임플란트를 하고 오신 환자분이셨습니다. 네. 그런데 위치아가 없어서 틀니를 사용하고 계셨었는데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위에 턱뼈가 너무 얇고 또 이전에 아래 턱뼈 쪽에 임플란트 수술할 때 좀 고생을 하신 경험이 있으셔서 좀 걱정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고혈압과 협심증까지 가지고 계셔서 좀 수술을 주저하고 계신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 분이신가요? 네, 같은 분이신데 저희가 네. 수술을 어떻게 됐냐면요. 네.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셨기 때문에 출혈 성향이 다른 분보다는 좀 강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절개를 하지 않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었고 환자분도 그래서 동의하셨습니다. 또한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관상동맥에 좀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통증과 출혈이 기존 방식보다 현저히 적으며 수술 시간도 훨씬 적게 걸리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시기로 동의하셨고 실제 이 환자분의 경우에도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8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데 약 20분 정도 내외의 시간밖에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 한 개 한 5분 정도 걸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시간이 굉장히 뭐 적게 걸렸는데 사실 뭐 전신 질환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좀 두려워하셨을 텐데 이런 분이 이렇게 시술을 받으시고 난 뒤에 어떤 결과가 좀 나왔는지 궁금하거든요. 결과도 네. 저희가 살펴볼까요? 지금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수술 직후에 일반적인 기존 방식은 수술하게 되면은 임플란트 픽스처, 즉 나사만 잇몸뼈 안에 식립된 상태로 잇몸을 꼬매고 그 다음에 다음 내원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치아를 연결할 수 있는 구조물을 바로 수술 당일날 연결하게 되기 때문에 내원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죠. 네. 또한 통증이 거의 없고 시술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네, 환자분은 20분에. 네. 그렇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네, 뭐 잇몸을 크게 절개할 필요도 없고 또 상처 회복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전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도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아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지금 전화를 주고 계십니다. 서울 지역이고요. 02-6666-0114번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걸려온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 네, 지난해 그러니까 한 6, 7개월 전에 임플란트를 했는데요. 네, 어금니를 했는데 그 어금니를 하고 난 이후에 어쩌다가 딱딱한 음식이 임플란트에 씹히면 네, 임플란트가 마치 잇몸을 누르는 것처럼 아, 그런 느낌이 자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쪽으로 안 씹으려고 딱딱한 거는 노력을 하는 거고, 그런데도 어떤 데는 또 나도 모르게 또 씹게 되고 네, 또 그런 느낌이 반복되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네, 뭐 종이 같은 걸 갖다가 그 임플란트가 내려갔는지 실험을 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그래 하셔서, 원래 임플란트를 하면 원래 이런 건지 아, 그렇지 않으면 뭐가 잘못된 건지 네.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버님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지금 편리하게 사용을 하지 못하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뭐 병원에서는 지금 정상이다라고 하시는데 이런 불편함이 원래 있는 건가요? 사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뿐만이 아니라 자연 치아의 경우에도 딱딱한 것을 씹으면은 사실은 좋은 느낌을 주진 못하는데요. 임플란트를 한 부위에 딱딱한 것을 씹었을 때 잇몸이 눌린다거나 아니면은 불편감이 계속 지속된다면은 그 임플란트와 치아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을 풀어서 한번 그 주변을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도 잇몸에 염증이 없는지, 혹은 주변 위의 치아 혹은 인접 치아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정밀한 교합 조정 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아버님 지금 병원을 불편함으로 다녀오셨지만 계속해서 그 증상이 지속이 되시고 좀 그 불편함이 점점 좀 참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다시 한번 뭐 염증이라든지 인접 치아의 상태를 조금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앞으로 조금 더 상태를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 지역 02-6676-0114번으로 여러분 임플란트, 치아 건강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나누고 있습니다. 내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질환 환자들도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당뇨병 환자들도 이 시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신적인 면역 상태가 좀 떨어져 있는 그렇죠. 상태이기 때문에 네. 치주염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다음 환자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환자분의 경우에도 당뇨병, 즉 당뇨 혈당 수치가 매우 높게 조절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치주염, 즉 전신적인 면역 상태가 떨어졌기 때문에 만성 치주염에 이완되기 쉬워서 발치를 광범위하게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케이스였습니다. 네. 이분은 그렇다면 임플란트 몇 개 정도 지금 식립을 하신 건가요?
지금 사진에서 아마 나올 텐데 네. 수술 약속 전까지 제일 중요한 거는 혈당이 일단 조절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내분비내과 선생님과 저와 충분한 상의를 거친 끝에 혈당이 조절된 것을 확인한 후 그 다음에 총 10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시간이 또 적게 걸렸기 때문에 환자분은 크게 불편하지 않으셨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로 인한 스트레스 시 혈당이 갑자기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수술을 하는 동시에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신질환 환자 그리고 당뇨병을 앓고 계셨던 환자분이 시술을 받으신 그런 사례를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저희 건강매거진 생방송으로 미우치과 김승수 원장과 함께 여러분의 치아 건강 지금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평소에 좀 전신질환을 앓고 계셔서 나도 임플란트 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셨거나 치과를 너무 자주 가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를 조금 미루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안내해드리고 있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치료 방법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개인마다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전화를 주셔서 나의 치료 계획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이고요. 02-6666-0114번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실 때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임플란트라고 하면 뭐 식립을 하고 적어도 뭐 3, 4개월 이상 걸린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뭐 빠르게 조금 진행이 된다라고는 하는데 식립과 보철물을 올리는 기간까지 뭐 최종적으로 얼마나 좀 소요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존 방식은 위턱뼈의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도 6개월이요? 걸렸고요. 네. 아래턱뼈의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도 걸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물론 뼈 이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죠. 하지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위치에 어떤 형태로 임플란트가 식립될지 미리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일날 바로 보철물을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당일에 이렇게 맞춤형 보철물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시술을 받고 나서 치아가 없어서 한동안 좀 고생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보시면 당일부터 조금 음식을 씹고 이런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복도 빠르고 신체적 또 뭐 심리적인 고통과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 뭐 시간이나 통증에 관해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래도 치아는 사실 사람의 그 첫인상을 좌우하기 때문에 심미적인 면도 무시를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술하기 전날에 사진을 보면서 같이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수술 전날에 저희가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아래 치아가 그렇죠. 없으신 상태. 아래 치아가 네. 없으신 상태로 발치를 하고 이를 다 뽑으시고 나서 저 상태로 밖에 돌아다니기는 좀 어려운 면이 그렇죠. 있죠. 근데 네. 기존 방식은 저 상태에서 임시 틀니를 맞춰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그것도 어려운 경우에는 그냥 이가 없는 상태로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서 환자분께서 불편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통해서는 당일날 치아를 연결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심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기능적인 회복도 당일날 일어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환자분 경우에서도 수술 당일에 치아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네.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셨고 저게 단순히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씹어 먹을 수 있는 기능까지 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당일 수술, 당일 보철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병원에서 시술 마친 뒤에 거울 보고 만족스럽게 얼굴 한번 본 다음에 맛있는 음식 드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뭐 심미적인 면도 만족을 시켜줄 수 있고 통증과 또 회복 기간이 조금 짧아서 많은 분들 만족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서울 지역 02-6676-0114번으로 전화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걸려온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제가 지금 임플란트를 아금니 위에 거 2개 했거든요. 네. 근데 안에서 세 번째가 신경 치료를 받고 했는데 오래돼서 그런가 그게 가운데가 턱 불러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치상
치과로 가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또 임플란트는 너무 힘들고 네. 그래서 지금 방송을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길래 지금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지금 부러진 그 치아를 임플란트를 할까라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예. 네. 좀 치아가 부러지셨는데 이 부분 임플란트 가능할까요? 아, 물론입니다. 일단은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러진 이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시는 것은 네.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기능을 하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러진 치아가 기능을 안 하게 되면 주변 치아에 좀 무리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신경치료해서 이가 부러진 부위를 조심스럽게 발치를 하고 당일날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보철까지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 방식에 비해서는 훨씬 더 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가 지방이거든요. 네. 여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쪽에도 그런 그 시설이 돼 있나? 지금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이 전라남도 예. 여수에서도 가능한가라는 점이 궁금하셨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송이 끝난 뒤에 다시 시청자님께 네.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전화 한번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손상된 치아를 지금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좀 나도 해볼까라고 고민을 하셨는데 손상된 치아를 그대로 방치를 하면 주위 치아까지 조금 더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임플란트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02-6666-0114번 많은 분들 전화 주고 계시는데요. 이어서 다음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해서 저희가 내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우치과 김승수 원장과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좀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매력적으로 느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임플란트를 하기에도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한 뒤에도 아무래도 관리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임플란트의 부작용, 제가 듣기로는 염증 이런 것들 들어봤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소중한 치아도 관리가 잘못되면은 이가 빠지듯이 임플란트 역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발치하듯이 임플란트도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통증이 없이도 임플란트 주위 뼈가 녹아내리거나 고름이 나오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면은 임플란트를 식립한 병원 혹은 근처 치과에 가서 꼭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임플란트를 힘들게 했는데 뼈가 녹거나 이렇게 고름이 나오거나 하면 굉장히 상심이 크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걸려온 다음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떤 점이 좀 고민이신가요? 저는요, 네, 한쪽으로는 이제 음식을 먹는데, 네, 한쪽에는 어금니가 두 개가 다 시큰시큰해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조기에 이 임플란트를 해야 유리한지, 지금 그냥 나중에 네. 도저히 음식을 먹을 수 없을 때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려요. 지금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어금니가 시큰거려서 이렇게 음식을 씹을 수가 없는데 지금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나중에 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거든요. 첫 번째로 지금 먼저 가까운 치과에 들리셔서 지금 현 상황을 명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치과에 네. 가보니까는요. 네. 입님이 다 상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주변 뼈를 녹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그것을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임플란트를 심고 싶어도 뼈의식이 광범위하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버님께서 더 힘든 상황에서 수술을 하게 되는 비용적, 그다음에 사회적 비용까지도 다 높아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무리하게 못 씹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는 조금 걱정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임플란트를 하려면 조기 하는 게 유리하다 이거죠. 그렇죠. 이미 잇몸 치료나 어떤 신경 치료 등으로 인해서 살릴 수 없는 치아라면은 발치를 하는 것이 옳지.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게 되면은 주변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뼈를 녹이게 되고 통증은 통증대로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고민을 하셨어요. 사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내 치아를 쓸 수 있을 때까지 오래오래 사용하다가 정말 못 쓰게 됐을 경우에 좀 뭐 치료를 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게 뭐 사실은 그 치아가 손상이 됐을 때는 주변 치아까지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게 더 좋으시다고 지금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치료 계획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2-6676-0114번 전화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떤 점이 좀 고민이신가요? 제가요, 네. 아금니 맨 안쪽에 있는 5년 전에 뺐고요. 네. 또 그 옆에가 시큰거리고 좀 흔들리는 것 같아서 한 동네에서 1월 달에 금을 씌웠어요. 신경치료를 하고. 네. 그랬는데 계속 아파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한 달간을. 그래서 아이고. 빼달라. 그래서 2개를 지금 빼고 네. 왼쪽은 2개 빼고 오른쪽으로만 지금 씻고 있어요. 근데 TV를 보니까는 네. 뭐 내비게이션 저기로 하면 임플란트를 하면 그날 심을 수 있고 그날부터 심을 수 있고 네. 그러면은 바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선생님과 연결을 해드려 볼 텐데 지금 왼쪽 어금니 2개가 없는 상태로 지내고 계신 거죠? 예, 예. 네, 우리 어머님이 당일에 빨리 씹을 수 있느냐라고 문의를 주시거든요. 네. 어머니가 일단은 방송을 보시고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높으시네요. 내비게이션을 바로 기억하셨어요. 그렇죠. 네. 일단은 어머니가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치아를 뽑고 어느 정도 기다린 후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인다나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시술 과정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번째 날에 오셔서 CT와 3D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어머니 잇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저희가 체득하게 되고요. 두 번째 날 오시면은 수술과 동시에 기능을 할 수 있는 보철물이 바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충분히 기능을 하시고 난 다음에 최종 보철물로 마지막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술 당일부터 심미적, 기능적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어머님 들으셨죠? 그러면은요. 네. 그날 그걸 뭘 심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하면은 그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지요? 당일날 임시치아 보철물을 식립하고 그 뒤에 최종적으로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최종적인 것이 의미가 크게 없는 것이요. 수술 당일부터 기능을 시작하기 때문에요. 비록 저희가 환자 맞춤형 임플란트가 미리 제작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수술 당일날 거의 모든 것이 끝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뒤에는 정기적인 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 그날 네. 그러면은요, 제 잇몸에 대해서 사람마다 몸이 다 틀리잖아요, 잇몸이. 네. 그러는데 그날 당일날 수술을 하고 당일날 그것을 심을 수 있는 게 가능한지 그게 궁금해요. 네. 근데 네,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지금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방송에서 보시고 아니 임플란트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난단 말이야라고 너무 놀라셔서 지금 전화를 하셨는데 계속 의심을 하고 계세요. 정말 끝나는지. 어머님 근데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오셔서 내원을 한번 하셔가지고요. 상태를 다 점검을 하시고 미리 어머님의 보철물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날 당일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날 내가 가서 시술을 다 하고 뭐 전부 사진을 찍어 놓고 난 다음에 보철물을 이제 내 잇몸에 대한 정보를 다 수집한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지나서 그 보철물을 끼운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보철물은 그날 당일에 끼우셔서 어머님 그날 오셨다가 치료 받으시고 바로 그날 저녁부터 식사가 가능하세요. 그럼 마무리는 언제 하는데요?
네, 그날이 마무리가 다 끝나고 그 뒤부터 점검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맞죠, 선생님? 네, 아니, 맞습니다. 계속 물어보시니까 저도 이게 맞나라고 헷갈리는데. 어머님이 네. 기존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쵸. 아무래도 이게 너무 낯선 방식인데 맞습니다. 그만큼 기술도 발달되었고 어머니 이 경우에는 이미 기술이 이 정도로 발달되었기 때문에 믿고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 연세도 좀 있으신데 너무 기억을 잘하셔서 저보다 더 정리를 잘해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뭐 기존의 방식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진짜 빨리 끝날 수가 있나라고 의심을 하실 텐데 그날 당일에 보철물을 식립을 해서 그 씹는 기능을 바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걸려온 다음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점이 좀 고민이신가요? 저는 어금니 아래 어금니 안쪽에서 두 번째 거를 양쪽 다 7년 전에 뺐거든요. 7년 전이요? 예. 네. 근데 이것도 임플란트가 가능한지요? 7년 전에 지금 발치를 하신 상황인데 바로 임플란트 가능할까요? 네, 오히려 사실은 발치가 되고 난 후기 때문에 더 잇몸뼈는 잘 아물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단 발치된 치아 주변으로 인접된 치아들이 넘어져 있거나 즉 그 씹는 기능이 옆에서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치아에 경사가 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만 아니라면은 일단은 수술하는 것은 오히려 너무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네. 예. 그럼 또 한 가지요. 내비를 이용하면 추가 비용이 드나요? 기존 임플란트와 그렇죠. 비교했을 때 좀 비용이 더 비싼가요? 아무래도 기존 임플란트에 비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보철물까지 다 제작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비용은 조금 더 들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하지만 환자분의 예. 불편감 그리고 수술 당일날 뭔가 치아가 연결돼서 기능적, 심미적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면에 있어서 그 비용은 사실 그렇게 크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우려할 만큼 걱정하실 만큼 부담되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거는 선생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보세요? 네. 그러니까 보통 임플란트 하면 뭐 한 150 든다고 그래요, 한 개에. 아버님 저희가 방송 중에는 그 비용 방송에서 관련해서는 언급이 좀 그 얘기는 안 그래서요. 했고 네. 내가 일반 치과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래요. 네. 그러면 내비 추가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를 좀 알겠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방송이기 때문에 생방송 중에는 그 비용 관련해서는 언급이 조금 어려워서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뒤에 정확하게 안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년 전에 이렇게 발치를 하셔서 지금 없는 상태로 지내고 계시다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해볼까 했는데 비용적으로 조금 부담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또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도 함께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6-0114번으로 여러분 전화 받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 주에 네,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네. 이제 지금 한 4일째 이렇게 됐는데 계속 통증이 있어가지고 네. 이걸 양쪽을 다 해버렸어요. 한 번만에. 몇 개나 하셨어요, 지하? 4개를 지금 네. 심었는데 네. 이게 씹기도 힘들고 통증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먹는 거에서 되게 불편함이 있어요. 네. 혹시- 이럴 경우에 네, 치과는 네. 다시 한번 방문을 해보셨나요? 아니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이제 방문을 다음 주에 해보지 실밥풀로 않은. 가려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당연히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예. 통증이 있는 것은 정상적인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투약 및 정기 관찰을 통해서 담당 수술해 주신 선생님과 면밀히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수술 후 당일 정도는 통증이 있는 경우도 기존 방식에서는 당연히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버님께서 좀 수술을 여러 개 하셨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경우가
수술 시 통증 및 출혈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우에는 좀 아버님께서 미리 아셨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네요. 네. 양쪽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은? 네. 아까 설명드렸듯이 한 번에 위, 아래 총 10개 이상이 넘는 임플란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많이 진행하고 있음에도 계속 환자분들을 진료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의 불편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전에 수술해 주신 선생님이 잘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건 정상 반응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 그러면 혹시 며칠 정도 있다가 이게 실밥을 풀고 이제 정상적으로 씹을 수 있는지? 수술하고 통상적으로 1주에서 2주 뒤에 실밥을 풀게 되는데요. 예. 그 다음에 보철 과정에 있어서는 담당 선생님이랑 상의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버님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버님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건강매거진이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방 안에서 TV 보시다가 나 이 부분 궁금한데 이러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이렇게 전화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기존의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좀 통증이 있으시다면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병원을 좀 찾아가 보시는 게 좋고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하니까 너무 고민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관련해서 내용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아까 그 부작용, 염증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금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뭐 통증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했다. 이럴 때 정말 좀 무섭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힘들게 임플란트를 했는데 그쵸. 거기에 또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네. 너무 속상하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임플란트를 하고 끝났다가 아니라 정기적인 관찰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면 심각한 경우에는 주변 뼈들이 다 녹아내리고 환자분이 그 증상을 지각하기 전에 이미 많은 상태의 소실이 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치아 주변으로 검게 된 부분은 뼈가 녹아서 저런 식으로. 임플란트 한 뒤에 염증이 발생한 건가요? 그렇죠. 네. 짧게는 5개월, 6개월 돼도 발생할 수가 있고 네. 길게는 뭐 몇 년 뒤에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저렇게 방치해뒀을 경우에는 뼈 이식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까지도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단 임플란트를 수술할 때와 틀리게 임플란트 표면은 세균이 달기 매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그 표면을 매끈하게 해주고 소독을 명확하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뼈 이식을 해줘야지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임플란트를 고생스럽게 하고 나서도 이렇게 또 염증이라든지 부작용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좀 관찰을 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미우치과 김승수 원장과 함께했습니다.